하이. 뭔가 좀 시크하죠? 아하. 아, 좀 별론가요? 뭐. 그러면 지금부터 2강 고대 정치 중에서도 고구려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다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첫 번째 특징, 왕권이 강화된 국가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제 그 국가에 관등이나 신분을 매겨가지고 왕 아래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을 자기 중심으로 쫙 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령. 이 율령이 뭐냐? 바로 법인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법으로 이제 국가를 쭉 통치 나가는 거죠. 세 번째, 불교. 이 불교가 이 당시의 핵심 종교입니다. 왜냐면은 이 불교를 왕권 강화에 쓰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왕즉불 사상을 이용합니다. 왕이 곧 부처다 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백성들 그리고 신하들을 자기가 통치하기 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불교를 이용해서 백성들 하나로 묶은 다음에 민심을 쭉 끌고 나갑니다. 오케이? 근데 이 시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러한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만 가야는 여전히 그저께 배웠던 연맹왕 단계에 머물러서 큰 국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해됐죠? Yeah. 나이스. 그 다음 이제 이 삼국시대의 핵심적인 땅이 어디냐? 바로 서울에 있는 한강입니다. 한강. 한강이 무엇이 중요한지 막 싸울까요?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한강이 우리 농경 국가의 핵심이죠. 바로 강이라는 물줄기도 있고 또 이 강 주변에는 땅이 엄청 기름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농사를 하면은 대박이야, 대박. 뭐만 심으면 막 나. 그니까 이 농경이 잘 되기 때문에 이 한강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서해. 우리 중국 쪽에는 바다죠. 서해. 서해를 통해서 당시에 넘버원, 엘리트, 선진 문물의 핵심 국가였던 중국이랑 직접적으로 교역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엔 두 가지 다 경제적인 이유라 볼 수 있죠. 지금도 경제가 중요하듯이 이 과거에도 경제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이 부차적으로 정치, 사회적 이유를 토대로 해서 이 한강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열풍이 붑니다. 그래서 이 한강을 차지한 국가가 전성기예요. 우리 시험에 주로 이 삼국시대에는 지도를 이용해서 이 당시 국가가 어느 국가고 이 당시의 정책은 뭐예요? 라고 나올 텐데 이 지도에서 한강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국가를 구별합니다. 한강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백제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백제의 전성기고 고구려다 하면은 이 시기는 고구려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을 차례대로 4세기, 5세기, 6세기 그래서 백제, 고구려, 신라가 각각 시기별로 차지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구려 건국에 대한 내용이 한 저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조 동명성왕의 성은 고씨, 이름은 주몽이다 라고 해서 그 아래에는 주몽이 자라온 환경 그리고 주몽이 부여라는 국가에서 나와가지고 국가를 건국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으로 바꿔보자면은 다양고의 한국사 건국으로 해가지고 시조
대조랑은 뭐 성은 김치요, 뭐 이름은 희창이다, 뭐 이분은 막 뭐 존잘이고 뭐 졸기고 뭐 졸기탱이고 막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 이해 안 된다고요? 아, 뭐 그런 말고요. 자, 그래서 이 고구려를 건국한 인물은 위에 나와 있듯이 부여에서 온 주몽입니다. 그래서 이 부여와 고구려는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주몽은 이제 어디에 국가의 수도, 즉 도읍을 세우느냐, 바로 졸본에다가 도읍을 세웁니다. 근데 유리왕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인 국내성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 국내성도 있나요? 없습니다. 바로 국내성으로 도읍지를 천도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고구려의 핵심적인 왕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볼 왕은 바로 태조왕 53년에서 146년까지 재위를 지닌 왕입니다. 이 왕은 주로 정복 활동이 특징입니다. 우리 저번 강의에서 여러 나라에서 우리 고구려의 동쪽에 두 국가가 있었죠. 바로 옥저와 동해인데요. 이 고구려의 위치가 내륙 지방이기도 하고 평지가 아니라 산악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물도 부족하고 또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도 없고 생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고자 땅이 평지였던 옥저와 동해, 그리고 국가가 바다와 맞닿아 있는 옥저와 동해, 이 두 국가를 정복함으로써 곡식과 소금, 어산물 등을 한 번에 껴안은 왕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태조왕입니다. 두 번째 왕, 바로 고국천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구려에서 헷갈리는 왕 두 명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고국천왕과 다음 왕인 고국원왕입니다. 근데 이 두 왕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한 왕은 한 국가에 기틀을 세우고 왕권을 강화한 왕이지만 한 왕은 국가를 혼란시키는 왕이에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의 뜻은 다르지만 외울 때 고국천, 고국원을 봐야 돼요. 천, 하늘천이에요. 하늘천. 하늘만큼 국가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펼쳤다라고 해서 얘는 국가를 발전시킨 왕. 고국원, 막 원망이 많아. 그러니까 국가가 망해. 그러니까 고국 원왕은 국가를 망하게 한 왕이다 라고 외우면은 이 왕 이름의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잘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 왕, 바로 고국천왕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먼저 첫 번째로 고구려도 원래 5개의 부족, 즉 5부였어요. 뭐 계로부, 소노부, 전로부 막 있었는데 이 부족이 원래 각각 부족적 성격이 강했는데 이걸 이제 5개를 중앙, 동서남 북으로 나눠가지고 이걸 이제 더 이상 부족이 아니라 국가의 행정관 안에 들어오도록 성격을 바꿔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부족이 힘이 약해지고 국가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왕위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게 하는 왕위 부자 상속을 이룹니다. 원래 옛날에 과거에는 왕을 뭐 동생도 이어주고 뭐 형도 할 수 있고 막 우ጭ들 다 해. 그러면은 왕권이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는 무조건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에 상속함으로써 왕권이 강해지는 바탕이 됩니다. 그 다음 볼 거는 경제예요. 이때 왕이 을파소라는 인물을 국가의 재상으로 등용합니다. 근데 얘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 얘는 출신이 귀족이 아니라 바로 농민이에요, 농민. 그러니까 이 을파소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국가의 기본은 백성이다.
근데 백성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는 거다. 이러한 바탕으로 해서 만든 법이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진대법입니다. 국가의 가난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가을에 곡식을 수확해가지고 먹다 보면 안 남으니까 봄에 굉장히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봄에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법을 통해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철에 수확할 때 다시 받는 법을 만듭니다. 근데 이 목적이 빈민구조뿐만 아니라 다양합니다. 바로 귀족 세력을 견제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빈민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신분 구조상 노비가 있는데 노비가 되어서 귀족 아래에 개인적인 재산이 개인적인 물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귀족은 이제 이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병사로 키우고 이 병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힘을 키운 다음에 국가에 견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애초에 차단함으로써 귀족도 견제하고 또 이 빈민들이 건강한 백성이 되어서 국방도 강화시키고 또 이들이 국가에 세금도 내게 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국가의 재정 강화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하나로 모두가 좋아지는, 물론 귀족은 빼고요, 좋아지는 효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볼 왕은 바로 고극 원왕입니다. 근데 얘는 시기가 너무 별로예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 백제의 사기캐였던 근토고왕이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 정치적으로 이 왕은 이미 북쪽에 있는 전쟁이라는 국가에 의해 엄청나게 한번 깨져요. 이 국가의 수도였던 국내성이 함락당하고 또 이 왕의 아버지의 무덤을 뺏기고 왕비, 어머니, 백성들까지 다 이 국가의 포로가 됩니다. 거의 국가가 망할 지경이에요, 이미. 근데 이 상태에서 사기캐였던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영토였던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제 이 왕은 이미 국가가 망한 지경이기 때문에 이번엔 본인이 직접 출전해가지고 싸우려고 했어요. 근데 근데 유시에 맞아 죽어요. 유시가 뭐냐? 그냥 막 화살 쏘죠. 막 쏜 화살에 맞아 죽어요. 와, 그러니까 이미 국가가 망할 지경인데 왕도 죽어버려가지고 이제 국가가 너무 혼란에 빠집니다. 근데 이 상황을 맞이하는 왕이 누구냐? 바로 다음 왕이었던 소수림 왕이 이 상황을 맞이합니다. 와, 지금 국가 상황이 뭐 폭망, 개망, 신망, 노답이에요, 노답. 그냥 노답. 얘는 그냥 이생망, 이생망. 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롤로 치면은 막 발언을 먹다가 갔어. 근데 거기다 바로 죽였는데 막 역공이 와가지고 우리 팀 다 죽고 발언도 뺏기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이 상황에다가 막 미드미아 되고 막 정글은 막 쳐 안 오고 막 맨날 터 죽기만 하고 막 미드인데 막 연필을 막 체스 막 이런 상황이야. 근데 이걸 하드 캐리한 왕이 누구냐? 바로 소수의 왕이라는 거죠. 이 국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 전진해서 불교를 수용해가지고 혼란한 민심을 껴안습니다. 두 번째, 율령을 반포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가 체제를 만들고, 세 번째, 국가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태학을 만들어서 귀족 아들들에게 유학을 가르쳐가지고 유학의 기본인 충성을 가르쳐가지고 왕에 대한 충성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믿기지 않지만 고구려가
회복을 한 게 아니라 이 왕을 토대로 해서 회복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롤에서 한 챔피언이 와 갑자기 막 20킬 해버리고 막 30킬 해버려가지고 완전 롤을 하드캐리하는 거죠. 팀은 다 트롤들인데 혼자 다 해버리는 거야. 그니까 나중에 다음 왕이었던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장수왕이 나타날 수 있었던 기반을 세운 왕이 바로 이 소수림 왕이라는 거죠. 오케이? 이 왕을 토대로 해서 이제 나온 왕이 가장 유명한 왕인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주로 북쪽을 가서 영토를 넓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롤에서 탑을 맡아가지고 탑을 다 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당시 북쪽의 국가가 지도에 나와있듯이 후연, 거란, 부여, 숙신, 동구여가 있는데 이 국가를 차례대로 다 쓸어버리면서 고구려의 영토를 북쪽으로 넓힙니다. 이제 남쪽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당시에 신라에 일본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뇌물마리간이 도와주래.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갔어. 근데 가서 가뿐하게 일본 놈 격파시켜버려. 뭐 지금도 일본 제스탱이죠. 격파시켜버리고 간 김에 가야까지 쓸고 와. 그래서 당시 연맹 국가였던 가야 중에 원래 금관 가야가 중심이었는데 얘를 무너뜨리고 대가야가 올라가게 되는 기반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이 신라를 도왔기 때문에 이제 신라에다가 고구려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신라의 왕위에 힘을 미치는 등 신라의 큰 영향력을 확대시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바로 호우명 그릇이에요. 신라 경주에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 그릇에 써있는 게 바로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릇을 보고 이때는 고구려의 전성기다 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왕 때 우리나라 최초로 연호를 씁니다. 바로 영락이라는 연호를 쓰는 거죠. 이 연호가 뭐냐면은 그 왕이 즉위하던 때에 해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왕이 즉위한 지 2년 됐으면은 영락 2년, 10년이 되면은 영락 10년 이렇게 짓는 거죠. 근데 이 연호는 일반 국가가 쓰는 게 아니라 황제인 국가만 쓰는 거예요. 즉 선진 국가였던 중국만 쓸 수 있는 거였죠. 근데 광개토 대왕은 우리도 황제 국가라 라고 해서 연호를 써서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독자적 천황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 다음 볼 왕은 장수왕의 아들인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름 그대로 어마어마한 재위의 기간 동안 왕을 합니다. 엄청 오래 살았죠. 주로 이 왕은 남쪽으로 가서 영토를 넓힙니다. 먼저 남쪽을 가기 위해서 북쪽을 안정해야 되겠죠. 그 당시에 남북 중국에는 북이와 통, 즉 남북으로 국가가 있었는데 이 고구려는 두 국가와 친하게 지내고 해서 북쪽을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바로 같은 거리로 외교한다라고 해서 근거리 외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통해서 북방을 안정시켜 두고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원래 수도였던 국내성에서 내려와서 평양에다가 새롭게 도읍을 옮깁니다. 근데 이 평양에서 계속 땅을 내려오니까 신라랑 백제는 위기인 거지. 그래서 신라랑 백제가 동맹을 맺는데
이 동맹을 뭐라 하냐? 각각 끝글자를 따가지고 나대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당시 고구려는 막강하기 때문에 계속 땅이 내려갑니다. 결국에는 장수왕이 우리 선조였던 고국 원왕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백제의 왕이었던 계로왕을 죽이고 한강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간 김에 충주에다가 여기까지 우리 땅 하고 하면서 충주 고구려를 세워가지고 우리의 자신의 영토를 표시합니다. 또한 자기의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북방 영토에다가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다음 우리 고구려의 건국 명 쓰고 우리 왕의 업적 쓰고 또 이 왕의 내용 쓰고 또 이걸 관리하는 자들도 쓰고 하면서 이 왕비를 세운 거죠. 근데 왜 장수왕이 굳이 많은 땅에서 평양을 갔을까요? 왜냐면은 이 평양은 중요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첫 번째, 이 평양은 원래 과거에 고조선과 양랑군의 문화가 남아있는 선진문화 지역이고, 두 번째로 아까 한강처럼 곡창지대이고 교역이 편리한 대동강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어벽 역할을 하면서 이 평양이 중요한 땅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천도 목자를 보면 아까 말했던 신라와 백제를 압박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 원래 수도였던 국내성에 귀족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누리다가 이제 중국이 국가를 통일하면서 위기를 맞습니다. 첫 번째 위기를 맞은 국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중국의 수나라가 먼저 고구려한테 시비를 듭니다. 와, 야, 니기가 황제 국가라고? 그게 말이 되냐? 야, 우리 황제 국가인 수나라에 들어와. 라고 하면서 먼저 시비를 터요. 그니까 선빵 필승. 고구려가 선빵을 쳐가지고 수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니까 수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중군이라는 장군이 별동대를 이끌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으로 진격합니다. 근데 고구려의 장군이었던 을지문덕이 우중군에게 한 시를 써요. 막 우중군, 니 잘나가지고 이겼으니까 이제 그냥 가라. 얼른 가. 니 짱. 니 쩔어. 그냥 가. 라고 보내요. 그니까 우중군이 이거에 낚입니다. 와, 고구려 항복했네. 이제 가자. 라고 했는데 살수에서 수나라의 군대를 쫙 죽입니다. 바로 이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먼저 고구려가 공격을 하고 뒤에 수나라 공격하다가 지금의 청천강에서 전투했던 게 바로 살수대첩입니다. 수나라를 이은 중국의 나라가 바로 당나라예요. 이제 당나라 때는 또 계속 막 압박하니까 이제 고구려가 북쪽에다가 성을 쌓는데 바로 길이가 천리에 가깝다고 해서 천리 장성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때 원래 기존의 왕이었던 영유왕은 당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써요. 근데 영계소문이 정권을 뒤엎어가지고 지가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 당나라와 친한 게 아니라 당나라와 강경하게 대하는 외교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딴에는 이 영계소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가 이렇게 말해요. 와, 야, 니기, 야, 백제랑 신라 앵간치 공격해라. 근데 계속 공격하네? 뭐지? 와, 야, 영계소문 꼴 보기 싫은데, 와, 이걸 명분으로 공격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당나라가 공격을 해요. 근데 이때 당의 황제였던 당태종이 직접 군대를 끌고 옵니다. 하지만 안시성에서 누나가 뺏기고 전쟁에서 져서 돌아갑니다. 바로 이 주자 나와 있는 부여에서 비사까지 이어지는 성이 천리장성이고, 이 루트들이 바로 당나라 태종의 침입 경로입니다. 이렇게 잘 막았던 고구려는 이제 668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왜 멸망하느냐? 첫 번째, 강력한 권력자였던 연개소문이 사망한 이후에 자기의 아들들이 권력 투쟁을 해요. 서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 중에 연정토는 신라로 가버리고, 아들 중에 연남생은 당나라에 가버리는 등 국가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두 번째, 외교적으로 고립해요. 얘네는 백제랑 친했는데 백제가 이미 멸망해버리고 신라랑 당나라 동맹군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망해버리는 거죠. 세 번째, 이미 그 전부터 수나라와 당나라가 계속 쳐들어오니까 국가적으로도 힘이 약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다시 한번 고구려를 세우자라는 애들이 나오는데, 바로 고현무, 권모장, 안승이 나와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펼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백제로 만나보겠습니다.